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한 4년 전부터 임시경이가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석기 통진당 해산할 때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심각하게 자기명화가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스팔트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관악구에 등록이 되어 있고 정의로운 사람들 이은택 치시고 이제 그 기사들 밑에 뉴스 더보기를 누르시면 아마 저희들이 해왔던 그동안의 활동 내용들이 이제 기사에 다 나옵니다. 예. 통진당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이제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때도 이제 많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시민단체 아스팔트 활동가들이 나와가지고 또 지방에서 관심 있던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강화문 앞에서 통진당 해산 집회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라든지 또 테러방지법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국가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한 그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도 이번에도 이제 가깝게 이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졌을 때 문재인이 촛불 집회장에서 보수를 불태우라고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서 왕복 900km를 2번 내려갔었어요. 문재인의 집까지 가서 규탄 집회를 했고 문재인 양산에 있는 문재인 아방궁의 그 대문에다가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이제 핀으로 다 박아놓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저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먼저 나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사태 때 또 수많은 분들이 또 나오셨고 그분들이 이제 그때 나오셨던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다시 주저앉지 마시고요. 이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이제 정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좌파 세력은 이제 하루 이틀 내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자경화가 안 된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또 모든 환경단체, 모든 인권단체, 여성단체 뭐 이런 분야들 또 노조 민노총만 노조인 게 아니고 민노총 산하에 뭐 언론 노조도 있고 뭐 노조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어르신들 이번에 탄핵 사태 때도 다 본인들이 느끼셨겠지만 해도 아빠는 이 사회가 지극히 잘못돼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고 손에 태극기를 들었는데 자식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강화문으로 가고 이런 가정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식들이 이제 부모들의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연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부모님들이 가정교육을 자식들한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아이들을 얼마나 교육을 잘하고 있는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정청래가요 서울의 학원가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학원가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원가들을 이제 정청래가 학원가 사업을 합니다. 학원 사업을 해요. 예. 그러면 학원에서 아이들의 정신을 그렇죠.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좌편향과 작용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겠죠. 예, 좌편향이라는 거는 중도 입장에서 좌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고 본다면 작용하는 그야말로 좌측으로 완전히 좌측으로 갔다는 건데 이렇게 좌경화 혹은 좌편향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제가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길거리에서 한 4년 동안에 이제 길거리에서 살아보면서 느낀 거는 좌파들은 자기네 자익들을 생산을 해요. 이미 있는 중도나 이미 있는 정확한 우파의 이념을 가지지 못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그런 중도의 성향들을 저들은 좌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는 여태 활동이라는 걸 안 해요. 보수는 어찌 보면 보수는 쉽게 말하면요, 영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기다리는 게 보수고요. 좌파는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키워내고. 영웅?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유혹을 해서 자기네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말하자면 생산을 만들어내요. 키워내고. 그러나 보수들은 전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보수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정말 보수들은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보수들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또 이 정도로 작용화될 때까지 방치를 한 것도 보수들입니다. 이거는 기분 나쁘셔도 인정을 할 부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놈이 이제 터무니없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을 돌아보시면 돼요. 본인들이 내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우파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활동을 했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뭐 아주머니들은 이제 가정 살림을 잘 해가지고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세금을 잘 내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을 한 게 보수들이고요.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사회를 병들게 하고 아이들을 작용하러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교조를 만들고 민노총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 좌파의 세력을 만들어 왔어요. 키워왔고.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좌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부지런히 좌쪽 진영으로 만들어 왔을 뿐이, 뭐 좌파가 어디 하늘 위에서 뭐 뚝뚝 떨어집니까?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 뭐 좌파라고 태어납니까? 그들은 부지런히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왔지만 해도 우파들은 너무나도 후대를 키우는데 무관심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우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왔던 지난날을 반성을 못하면요, 앞으로의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뭐를 잘못해왔는지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돌이켜봐서 잘못된 부분은 정말 가슴 치면서라도 다시는 내가 이런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라도 분발을 해야 되는데, 지난날에 그 아무런 무관심했던 그거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도 그 보수 우파 정통 집안의 딸로서 지금 탈북하신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자중하고 또 자각하고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면서 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그러네요. 일단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저희를 대신해서 이제 당에서도 그렇고 우파 활동을 지금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이렇게 거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라고 말씀하신 게 자칫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저 사람 노숙자인가?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스팔트 아스팔트 활동을 하면서 직접 몸으로 몸소 이렇게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우리 19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가 아직 단일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남재준 후보께서 사퇴한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남재준은 그래도 매국노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조원진 후보께서는 그 소식이 없으시네요.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두 진영 중에서 후보들 간에 누가 가장 많은 표를 가지냐, 거기에 따라서 끝나는 결정되는 게임이에요. 오늘 남재준 후보가 사퇴를 하신 게 대단히 현명하게 처신을 해주신 거고, 또
대단히 장군다운 일을 해주신 겁니다. 예, 비열한 사람은요, 비열하고 쪼잔한 사람들은요, 사퇴도 그렇게 과감하게 못합니다. 항상 보면 비겁한 사람,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눈에 보여도 항상 변명만 하는 게 비겁하고 비열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 절대로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대통령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놈들은. 근데 이제 남재준 장군 같은 경우는 오늘 다행히도 이제 사퇴를 하셨다기 때문에 너무나도 역시 장군, 역시 장군감이고 당신은 역시 대한민국의 멋진 의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 뭐 새누리당 당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새누리당 당원이 아니지만 해도 또 이제 조원진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저도 다 모릅니다. 조원진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서 조원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무지 기수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죠. 이 현실을 그 후보의 참모들이나 그 캠프에서 그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죽음입니다.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원진 후보는 이제 제가 뭐 정말로 나라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내일이라도 뭐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를 하거나 어떤 단일화의 또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줄 뿐이라고 믿고, 뭐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 대선이 끝난 다음에 국민들의 그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조원진 후보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나가게 된 동기가요, 태극기 집회였거든요. 첫 뿌리는요. 그 태극기 집회는 또 뭡니까?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뭐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 새로운 후보를 추대를 해서 대통령으로 출마시키자고 태극기를 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만, 제가 이제 그 뭐 누구의 입맛에 맞춰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셔도 제가 하는 말이 틀렸는지 사실인지를 제대로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거나,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극기를 말끝마다 6개월 동안에 엄동설안에 들었다 하는데요, 태극기를 든 것이 문제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태극기를 들어서 뭐를 한 게 있냐, 그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태극기를 들어서 뭐를 한 게 있습니까? 맨날 모여서 탄핵 기각, 탄핵 무효, 그래서 엄청 외쳤죠. 그리고 이제 무대에 올라갔다는 또 뭐뭐한 사람들은 허구한 날 뭐라고 했습니까?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우리가 지키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국민 저항 모드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제 당기국에서 국민 저항 본부라고 또 명칭을 바꾸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 저항 본부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국민저항본부라는 이름을 달면 그거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국민저항본부라고 했으면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거는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3월 10일 날이 어찌 됐습니까? 벌써 국민저항본부라고 탄생이 돼가지고 대통령 탄핵 판결이 3월 10일에 날짜가 잡혔는데 3월 10일 판결 일어나기 전부터 창당을 했고, 그 창당을 한 사람들이 3월 10일 날 탄핵이 인용이 되었을 때 뭐를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제가 박사모 당기국에다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3월 10일 이전에 탄핵 기각 각하 때 준비를 하지 말고요, 탄핵이 인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는지 그 준비를 해라. 그러나 전혀 이런 거는 이제 참모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뭐 정강용이나 이제 정강택 씨 그런 분들은 뭐 그런 데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요. 국민 저항 관심이 없죠. 관심이 있었으면 그 중요한 얘기를 관심이 없을
그 얘기는 뭐 전혀 관심 없이 그 사람들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그러면 당기국에서 준비한 게 뭡니까? 테이블 놓고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놓고 입당원서를 작성을 해라. 그거밖에 준비한 게 더 있습니까? 허구한 날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주최 측이나 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게 진짜인 줄을 믿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은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내일은 없다. 정강영이가 맨날 말했거든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 내일은 없다. 국민저항으로 넘어간다. 어르신들이 또 그 주최 측을 믿던 많은 수많은 분들이 그 말을 진짜 그대로 믿었어요. 아, 인용이 됐으면 어떠한 준비가 있겠구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동이 있겠구나 했는데 전혀 없었고, 정강영이는 대피를 했고, 그게 탄핵 인용을 바랬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맞아, 대피했었죠. 저희는 사라졌던 게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네가 나중에 그 다음날에 변명을 한 거예요. 경찰이 잡으러 오기 때문에 정강영 씨를 대피 피난을 시켰다 하는데요, 경찰이 그날에 잡으러 오겠다는 적도 없고요. 그래, 경찰이 잡자꾸나 하면요, 정강영이가 그날에 피한다고 못 잡는 게 아니면 다음날에도 잡혀요. 경찰이 정강영이를 잡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지들이 도망갈 구실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한마디 던지고 도망을 쳤던 거고, 쉽게 말하면 도망을 친 거예요. 전투장에서 장군이 자기 병사들을 버리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막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우리하고 같이 태극기를 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진심이겠지 믿음의 꾼을 놓지 못해서 그러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길거리에서 저는 수년 동안의 활동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정강영이 각오를 잘 알고 변희재의 각오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변희재하고 활동도 같이 해봤고, 우리 박주신 아들 백예필이 같이 우리가 하자 해서 10명이 모여서 뭐 변희재, 저하고 최대집 대표하고 신혜식 대표하고 뭐 장기정씨, 자변 변호사 2명, 계약원의 김순희 대표 해서 처음에 10명이 우리 강남에서 만나가지고 박국총이라는 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턱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체험도 해보고 이번에도 체험을 해보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는 본인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은 똑바로 하시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태까지 다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어왔던 너무 힘없고 순하고 착한 국민들이었어요. 그렇죠.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냐, 설마 나를 동원해서 일을 시킨 자가 나를 배신하냐, 뭐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제가 딱 한 가지 있었던 사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015년도에 저희가 박국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주신, 백예필이 국민총 운동을 벌리자 해서 박국총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박원순의 집 앞에 가서 촛불 들고 집회도 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변희재 씨가 이제 그 동참을 했고, 그런데 그 몇 달 후에 그 4.13 작년 2016년 4월 13일 날에 총선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의석수를 이제 야당보다 적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가 17번까지 뽑혔거든요. 비례대표를 17명이 추천을 받았는데요, 17번째가 이제 전희경 씨, 전희경 씨가 7번인가 8번인가 돼요. 국회의원 선거가 딱 끝나니까 비례대표가 이제 본트가 내려오고, 비례대표가 딱 임명이 되니까 박국총, 박주신의 백예필이는 다 들어가 버리고 전희경 사퇴라는 집회를 맨날 했습니다. 변희재 씨가요. 변희재 씨가? 예. 변희재 사퇴? 예,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랬거든요. 국정교과서 때문에 엄청나게 멋지게 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 좋은 머리로 전희경이 15년 전에 석사 논문 표서를 가지고 자기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단 국회의원을, 우리의 정말 소중한 자산 중에 한 명인데 그 여자를 사퇴라고 할 그런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서울대 법대의 조국에 박사 논문 표서를 잡아라.
진중권위의 표절론문을 잡아라. 그럴 시간이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다고 이제 바로 원수가 됐어요. 그 말을 했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들고 나온 게 봐라. 우리가 제도권에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막지 못했다. 그거는 제도권에 진입이 돼 있어도 못 막습니다. 왜냐면요. 국회의원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을 가져야만이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창당을 한 그 새누리당이 조원진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제 의원수를 하나 가졌다고 해도요.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1을 못 가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제도권에 진입을 하면 다 한다? 그러면 지금은 제도권에 진입을 했으면 대통령을 빨리 석방을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새누리당 창당을 해서 조원진 의원까지 끌어왔으면 이제는 제도권에 들어갔으면요. 빨리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모셔와야죠. 그래야 말과 행동이 맞는 거잖아요. 순수한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지금 그 밤잠도 못 자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거짓으로 우롱을 하면요. 처벌을 받습니다. 지옥을 진짜 지옥에 가요. 저는 변희재를 잘 아는 사람이고 이번에도 딱 그 본 모습이 나오는 게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태극기를 들고 뭐 솔직히 말하면 변희재가 그 연단에 서게 된 것도요. 정강용이, 변희재, 정미용이는 이미 전부터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측근들만 집회장에 세운 거고 그 측근들로 자기네 당을 구성을 한 거예요. 거기에 저 태극기 집회장에 나오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을 들어보면 한번 제 말에 이제 태클을 걸기 전에 한 번만 제가 말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수개월 동안의 그 연단에 고정 멤버의 새로운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하던 사람들이 그 연단에 선 적이 단 한 번도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이라고. 배제를 시켰어요. 정강영이는 다 배제를 시켰어요. 배제를 시키고 이번 주 나가도 변희재, 정강용, 정미용 뭐 또 다음 주 나가도 변희재, 정강용, 정미용 또 한두 사람 뭐 2차로 뭐 젊은 아이 한둘이 오르고 그 정도고 고정 멤버들은 그 사람들만 고정 섰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리고 왜 정강용이가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같이 오랫동안 해왔던 최영수 교수를 내쫓았는지, 왜 정강용 밑에서 수개월 동안 손발이 돼서 뛰어다니던 민중용 씨를 내쫓았는지, 왜 오늘날에는 손상대 씨가 거기에서 또 떨어져 나왔는지, 이런 거를 지지자분들이라든지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 깊이 모르면 그것만 봐도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는 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무턱대고 추종을 한 것도요 그 사람을 죽이는 길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강용이를 정말로 믿고 존경한다 하면요, 그 제가 봤을 때 정강용 씨가 새누리당 지도부가 뭔가가 잘못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찾아가서 잘못된 부분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무턱대고 그 사람들한테 박수를 치고 하늘나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뭐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 그 조원진 후보가 나오게 된 것도 무턱대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게요, 우리가 모인 거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탄핵이 실패를 했으면 언제 한번 길거리에 앉아서 우리가 땅바닥이라도 치면서 언제 한번 농성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고요? 없죠.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삼성동 사저 앞에서 네. 모였어요. 그때 정경련 씨가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경찰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기자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만 오히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희 같은 사람은 그날에도 제가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사저로 오신 날에도 저는 그 밤새 지키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대통령 탄핵 판결이 있는 3월 10일 날 전날도 저희들은 길거리에서 방망을 펴고 잔 사람들이에요. 우린 길거리에서 잤습니다. 예, 그러나 정강영이는 호텔에 가서 잤고, 원래 태극기를 든 분들하고 정말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지도부가 그 현장을 떠나면 안 돼요. 같이 방막을 뒤집어 쓰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급된 날도 저희는 밤을 팼어요. 대통령 사저에 마지막에 4명이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까지. 예, 우리는 사저에 총 4명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2분, 저하고 젊은 친구 1명, 4명밖에 없었어요. 4명이 구속영장 발부되는 새벽 3시까지 지켰다가 영장 발부가 됐다 해서 저희는 다시 안양 구치소로 이제 찾아갔고, 그때도 그게는 정강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 탄핵이나 기각이나 또 구속 반대를 위해서 사심없이 나왔다면요, 언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언어가 서 있을 자리는요, 가장 어려울 때는 언어가 맨 앞에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언어가 맨 뒤에 가야 되고, 자기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주고, 이게 언어가 할 일입니다. 또 그게 언어의 모습이 돼야 되고, 대낮에 누가 잡으려도 올 수 없는 대낮에는 나와서 영웅처럼 얘기하고 장군처럼 얘기를 하고, 진작 싸워야 되고 앞에 나서야 될 때는 항상 찾아보면 없고, 이런 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비겁한 양아치에 불과한 거고, 동네 양아치에 불과한 겁니다. 당신들도 다 아시겠지만 해도 시청자분들 언제 한번 맨 앞에 정강영이가 서서 뭐를 하는 걸 봤어요? 그냥 집회 때 대낮에 연단에서 용인설을 한 거는 몇 번 봤겠죠.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기 전날도, 인용된 날도, 구속된 날도 정강영이는 없었어요. 낮에만 얼굴 비치고 없었어요. 순수한 시민들만, 순수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하는 정말 요만큼도 사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온 밤을 길거리에서 지켰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감히 우파, 보수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보수라고 했을 때, 우파라고 했을 때는요, 불의의 뒤에 숨으면 그건 우파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뒤에 숨는다면 그건 우파가 아니에요. 감히 우파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까 그 질문 좀 제가 초점을 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은진 씨가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요. 새누리당의 지도부 중에서 뭐 자꾸 뭐 어떠한 딜을 해가지고 이제 끌어내서 그 사람이 탈당을 한 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또 현혹이 돼가지고, 아, 조은진 씨가 뭐 우리 당에 오고 뭐 그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한 5명, 6명이 또 딜을 연달아 탈당을 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가 해서 한음을 쳤잖아요. 누가 탈당을 하는데요. 지금 바른정당 아이들도 탈당을 했던 놈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입당을, 재입당을 막 신청하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머리에다가 총을 맞지 않고 그 당으로 갈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태극기 집회에 제일 먼저 나왔던 국회의원은 김진태 의원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 새누리당 사람들은요, 한기안 총리를 모시자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진짠가 해서 다음 주에 나와보면 한기안 총리가 없어. 김진태 의원을 내세우자 해서 박수 쳐가지고 김진태 의원을 내세웠어요. 김진태 의원이 왜 졌습니까? 현실적으로 김진태 의원이 홍준표 후보를 이길 힘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 바람은 아무리 이 사람을 세우기 싶어도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현실을 보면
현실을 자꾸 안 보겠다 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 집단은 망해요. 감정만 내. 그렇죠. 오기만 살아가지고. 예. 김진태 의원이 왜 후보에서 떨어졌는데요? 홍준표 지사보다 자유한국당이 책임당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김진태 의원이 거기에 수긍을 하고 홍 지사를 돕겠다. 그랬으면 김진태 의원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은 김진태 의원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정강영이는 거기서 김진태 의원을 매국노로 치고 조원진을 불러다가 조원진 의원을 완전 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또 환호를 하고 지금은 또 김진태 의원이 자기네 당에 안 들어왔다고 조원진 지지자들이 난립니다. 김진태 의원을 완전 매국노 취급하듯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조직이라.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거는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정말 우파의 본 모습이 돼야지. 오늘 이 사람이 믿었다가 이 사람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렸다가 내일은 또 저 사람을 불렀다가 그 사람한테 환호를 했다가 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렸다가 또 다른 놈 이게 우파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는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해도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따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이 김진태 의원을 따르겠다고 했으면 그 의원이 왜서 홍 지사를 지지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 게 원래 지지자들이에요. 아 뭐 배신자네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솔직히 조원진 후보하고 김진태 의원을 보면요, 김진태 의원은 우리 태극기 집회가 있기 훨씬 이전 원조예요. 김진태 의원이 원조고 들과 싸우신 분이에요.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 집회 원조고 조원진은요 그 썩 후에 김진태 의원도 묻어서 나온 사람이에요. 응? 조원진은 이번에 태극 집회 초창기부터 나온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가 5년 전에 노란 리본을 달았잖아요. 뭐 노란 리본도 한 1일씩 달고 사드도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도 뭐 심지어 뭐 임해행진곡 그것도 뭐 예, 뭐 임해행정국도 뭐 저거 하겠다 하고 뭐 합참도 하고 뭐 그거에 대한 뭐 그들 또 그 사람들 딴에 이제 그거에 대한 해명이 있는데 또 뭐 당의 차원에서 뭐 그렇게 시켜서 했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 사람이 지조가 있는 사람이면요. 임해행진곡이 뭡니까? 지조가 있는 사람이면 또 보수의 성지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요. 당에서 시켜도 못하겠다. 나는 이런 거 못 부른다. 나는 탈당하겠다. 그럼 그때 했어야죠. 왜 비겁하게 시켜서 할 수 없이 했다? 그거는 비겁한 일이고요. 저번에 4월 17일 날에 정강영, 정미용, 조원진, 박정희 대통령 묘소까지는 공개방송으로 묘소 참배를 하고 비공식으로 김대중 묘소 참배를 갔다 왔어요. 그거 당신들이 압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어떻게 당연히 거짓말 안 하시는 건 아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 사실을? 그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갈 때 따라갔던 SN팀들이 있어요. 이 유튜브 방송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하는 것까지는 찍고 김대중 묘소로 간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는 김대중 묘소에 가고 싶지 않다. 물론 그거를 촬영도 못하게 했고 그래서 자기네가 그 스타렉스를 타고 시커먼 스타렉스를 타고 김대중 묘소까지 가는 장면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다 잘리고 막 했는데 이거는 그런 자들이 솔직히 정 대표라던가 변희재 아까 말씀하신 정강민 사람들 세 분 다 어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 좌측에 있다가 놈들이 하는 거죠. 그래 뭐 지금도 뭐 그럼 그거는 뭐 숨길 게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보셔야 되고, 좌쪽에 진영이 있다가 여기로 뭐 넘어왔다고는 하는데 그래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 배신한다. 지금 그 조원진 후보가 참 웃긴 게요. 김진태 의원이 조원진 후보한테 이제 단일화 하자고 이제 엊그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 해장국을 드시면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조건이 안 맞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김진태 의원 보고 오히려 탈당을 해라고
이거 했다고 이제 김진태 의원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조은진 후보보다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선배입니다. 그거는 뭐 까마득한 선배예요. 우리 뭐 쉽게 개인적으로 놓고 봐도요, 형님이 낸데 와서 뭐 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동생이 제비 아이 되면 형님 내 형님 돕겠어요 하는 게 맞는 거지. 순서가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표가 급한 상황이라 해도요, 물불 아이 가릴 때라 해도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깡단이 있어야지. 자기가 표를 하나 얻겠다고 이상한 식으로 딜을 하는 그런 데 가서 표 구걸을 하겠냐고. 그런 구걸을 한다면 나는 홍 후보 지지를 나는 철회를 합니다. 나는 홍준표 지사가 아주 깡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비겁하게 그런 모락꾼들한테 가서 표나 몇 개 받겠다고 모락꾼들한테 가서 머리를 숙인다면 나는 그런 홍 후보 지지를 안 해요. 예, 안 해요. 뭐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도 나는 삽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도 나는 삽니다.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나 나라가 위태하다는 거죠. 조은진이가 그러면 진정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라면요, 자기가 지금 홍 지사하고 어느 정도 겨룰 만한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면 뭐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을 보시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조은진 후보가 홍 지사하고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냐. 그런 게임이 안 되게 홍 지사가 높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후보로 나올 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박근혜 대통령을 살린다고 얘기를 했고, TV에 나와서 5천만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조목조목 안철수를 앉혀놓고 반박을 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공정한 재판을 받게끔 하겠다. 그 이상 뭐를 바랍니까? 조은진 쪽에서 이제 그 변희재가 어떻게 딜을 했는지 알아요? 홍준표 지사, 홍 후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다 때려버려라. 자기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미친놈이 아닙니까? 홍준표 지사 주변에 있는 참모들 있잖아요. 그것들 자기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빼라. 그러면 단일화 하겠다. 조건 말이 되는 딜을 해야지. 족발이 어디 메뚜기만한 것들이 앉아서 막말하면요, 내가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또 이 방송을 어떤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운태기가 뭐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을 내가 다구리로 모독했듯이 비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변희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어디 저 농촌마을에 한 가을철에만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메뚜기만한 놈이, 메뚜기 같은 놈이, 어떤 때는 좌파에 붙고 어떤 때는 우파에 붙는 그런 메뚜기 같은 놈이 어디다가 그런 딜을 합니까? 딜을. 그리고 벌써 대통령 단일화를 위해서 그런 조건부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그네들은 사심이 있는 놈들인 거예요. 자기들이요,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고 진심으로 대통령을 위한다면 단일화 하는 조건을 홍 지사님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게 단일화 조건이 돼야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단일화 조건이 돼야지. 어디서 뭐 니네 캠프 사람들 빼라. 우리 그거는요, 자기들이 그런 더러운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은진이가 뭐 조건이 안 맞아서 단일화를 안 한다? 무슨 조건이 안 맞는데요? 무슨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렇잖아요? 지들이 말끝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다고 말끝마다 하는 놈들이 홍 지사한테 대통령을 구하겠냐 안 구하겠냐, 여기에 대한 합의점만 맞으면 과감하게 단일화를 해야 되지. 저희가 태극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렇죠. 그게 무슨 조건부가 있냐고요. 나경원이 같은 거는 신경을 쓰지도 마세요. 그거는 홍준표 캠프에 이제 나경원이가 있다고 이제 지금 조은진 캠프 쪽에서 뭐 헐뜯고 하는데요. 당 차원에서 원래요, 어느 당에나 자기네 당에서 3선 이상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들은 선대 공동위원장을 낮춥니다. 그래서 나경원이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을 주고, 김진태 의원은 당내의 선대의장 겸 강원도 선대위원장으로 주는 거예요.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당 차원에서 주게끔 된 거를 가지고 마치 홍준표 지사가 나경원을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도 나경원이라 하면 막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저희는 나경원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서요. 나경원이 서울시장 자리에서 떨어지고 국회 재임문 시킬 때 제가 나경원 국회로라는 그룹에 가입해서 우리 엄청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근데 국회의원식 되고 나니까 저렇게 노는 꼴을 보니까 내가 막 내 손가락을 다 부셔버리고 싶은 심정이, 저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되라고 나경원을 국회로 보내자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던 생각을 하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원통하고 정말 억울하고 해도요, 현실은 현실이고 또 이길 만한 사람한테 우리가 힘을 몰아줘야 되는 현실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로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홍준표 지사한테 단일화 조건을,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겠냐 안 살리겠냐 이것만 딱 걸어라. 그 외에는 단일화 조건을 걸면 안 돼요. 그 외에 단일화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는 니들은 원래 사심을 가지고 창당을 했고 사심을 가지고 지금 분열을 시키는 놈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맞는 거라. 응? 네. 그 외에는 그 조건부를 달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원진이 단일화를 안 해가지고 그 대통령을 위하는 많은 어르신들, 태극기를 든 분들을 분열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문가나 안가를 청와대에 진입을 시키면 조원진이와 그 추정세력, 변희재, 정강영이, 정미용은 내국노가 될 거고 그 지지자들 역시 마음 편하지 못할 겁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 말이 기분이 나쁘다 안 나쁘다 이 감정을 빼시고 감성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들으셔야 돼요.